부산의 작은 골목. 비가 쏟아지는 어느 봄날 저녁이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도시의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리며 경쾌한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강현수에게 이 소리는 그다지 경쾌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늘도 지친 어깨를 한껏 움츠리고 작은 자전거 수리점의 문을 닫고 있었다. 오늘도 별 수입이 없네. 현수는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 속의 지폐 몇 장을 만져보았다.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는 지 6년. 하지만 최근 들어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대형 자전거 체인점이 근처에 생기면서 손님들은 하나둘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집에서는 9살 된 딸 지유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4년. 현수는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자전거 수리점은 그가 가진 유일한 기술이자 지유를 위한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현수가 작은 반지하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유가 달려와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지유의 까만 눈동자는 항상 반짝였다. 비록 엄마 없이 자라고 있지만 지유는 늘 밝고 시크했다. 어쩌면 그것이 현수가 매일 아침 일어나 일터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지유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현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축축한 외투를 벗으며 그는 낡은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아빠, 선생님이 소풍비 내래. 다음 주에 금정산에 간대 지유의 말에 현수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또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그는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했다. 6만 원.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 그에게는 부담스러운 액수였다. 알았어. 아빠가 준비해 줄게. 현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어디서 돈을 마련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그래도 지유의 밝은 미소 앞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감출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지유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수리점으로 향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손님을 받아야 했다. 그는 수리점 앞에 오늘의 할인, 이벤트 자전거 점검 35% 할인이라는 팻말을 내걸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오전 내내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랴 오후가 되자 한두 명의 손님이 찾아왔지만 대부분 간단한 공기 주입이나 체인 확인 정도였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현수는 다시 한번 오늘의 매출을 계산했다. 겨우 4만 원. 지유의 소풍비는커녕 오늘 저녁거리를 사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다. 저녁이 되어갈 무렵 현수는 마지막으로 수리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골목길에 검은색 BMW 한 대가 멈춰서 있었다. 차 옆에는 한 여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비에 젖지 않기 위해 작은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비는 이미 그녀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다. 현수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가게는 자전거 수리점이지 자동차 정비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공영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무슨 일이세요? 현수가 가게 밖으로 나가며 물었다. 아, 죄송해요.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난 것 같아요. 휴대폰 배터리도 다 됐고. 이 근처에 정비소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성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현수는 차를 살펴보았다. 오른쪽 앞바퀴가 완전히 펑크나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자동차 정비는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타이어 교체 정도는 할 수 있었다. 스페어 타이어 있으세요? 그가 물었다. 트렁크에 있을 거예요. 여성이 답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비 맞으면서 기다리지 말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수리점 안으로 들어갔다. 현수는 자신의 도구 상자를 가지고 차로 향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트렁크를 열고 스페어 타이어를 꺼낸 뒤 재빠르게 작업을 시작했다.
가게 안에서 여성은 창문을 통해 비를 맞으며 일하는 현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길은 정확하고 빨랐다. 자동차 정비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수년간 이 일을 해온 것처럼 능숙하게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었다. 약 35분 후, 현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다 됐습니다. 임시방편이니 가능한 빨리 정비소에 가셔서 정식으로 타이어를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여성이 지갑을 꺼내며 물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큰 일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그냥 가다 본 일인데 뭘. 받을 순 없죠. 여성은 현수의 고집 앞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최은비예요. 혹시 명함이라도? 아, 명함 같은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이 동네 자전거 수리하는 강현수라고 합니다. 은비는 현수의 이름을 기억하며 가게를 나섰다. 그녀가 떠난 후 현수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가게 문을 닫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빗속에서 타이어를 교체한 일을 별것 아닌 듯 생각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었다. 집에 돌아온 현수는 지유에게 간단한 저녁을 차려주고 함께 숙제를 도와주며 평소와 같은 저녁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지유가 잠든 후 그는 테이블 앞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계부를 펼쳤다. 이번 달 월세는 이미 밀린 상태였고 지유의 소풍비도 마련해야 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안았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평소와 같이 지유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수리점으로 향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그는 문 앞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현금 60만 원과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어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보답입니다. 최은비. 현수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60만 원은 그에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도 벌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그러나 그의 자존심은 이 돈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했다. 그는 단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왔을 뿐 대가로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현수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는 그 돈으로 지유의 소풍비를 내고 밀린 월세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다섯째 되는 날, 현수의 가게 앞에 검은색 BMW가 다시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은비였다. 그녀는 이번에도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훨씬 부드러웠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씨, 은비가 인사했다. 현수는 가게 밖으로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최은비 씨, 타이어는 괜찮으신가요? 네. 덕분에요. 그런데 제가 놓고 간 봉투 보셨나요? 현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너무 과한 금액이에요. 은비는 미소를 지었다. 과하다니요. 오히려 부족할 정도예요. 저는 그날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만약 현수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미팅을 놓쳤을 거고. 그러면 회사에서 큰 계약을 놓칠 뻔했어요. 현수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은비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다른 제안이 있어서예요. 현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BM 모터스라는 자동차 회사의 연구개발 책임자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능력 있는 정비 기술자를 찾고 있어요. 현수 씨의 손재주를 보니 정확히 우리가 찾던 사람 같아요. 현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자동차 정비사가 아니에요. 그냥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할 뿐이에요. 기술은 기술이에요. 중요한 건 손재주와 문제 해결 능력이죠. 나머지는 배울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교육도 제공합니다. 현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작은 자전거 수리점에서 벗어나 대기업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그에게는 공식적인 자격증도 학력도 없었다. 고맙지만 저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은비는 그의 망설임을 이해한 듯했다. 괜찮아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죠.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시면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여기 제 명함이에요.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은비는 명함을 건네고 떠났다. 현수는 손에 든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비엔 모터스 연구개발. 책임자 최은비. 그것은 그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현수는 지유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평소와 같이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 책을 읽어주었다. 하지만 지유가 잠든 후 그는 오랫동안 은비의 제안에 대해 생각했다. 아빠, 왜 안 가? 다음날 아침. 지유가 갑자기 물었다. 현수는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다. 뭐가 그 큰 회사 말이야? 어제 아빠가 전화할 때 들었어. 현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친구에게 은비의 제안에 대해 상담하는 전화통화를 지유가 들었던 모양이었다. 아빠는 자전거 수리하는 게 좋아. 큰 회사는 아빠한테 맞지 않을 것 같아. 지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아빠, 그 회사 가면 더 많은 돈 벌 수 있잖아. 그럼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아빠도 밤늦게까지 일 안 해도 되고. 현수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어린 지유도 그들의 어려운 생활 환경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지유야, 아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날 오후, 현수는 최은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학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기술적인 경험도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은비는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괜찮아요. 우리는 현수 씨의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잘해. 일주일 후, 현수는 BM 모터스의 연구개발팀에 기술 보조로 입사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복잡한 자동차 부품들, 첨단 기술, 그리고 회사의 엄격한 규칙들. 더욱이 그의 동료들 중 일부는 그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공식적인 교육 배경 없이 들어온 그를. 그들은 유니사의 특별 케이스라고 부르며 은근히 무시했다. 하지만 현수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 자동차 매뉴얼을 공부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선배들의 작업을 관찰했다. 그의 손재주와 문제, 해결 능력은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다. 현수 씨, 이 부품 좀 봐줄래요? 한 선배 엔지니어가 어느 날 그를 불렀다. 이게 계속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현수는 부품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는 아주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요. 이 때문에 압력이 불균형해지는 것 같아요. 선배 엔지니어는 놀란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걸 발견했어요? 현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자전거를 오래 수리하다 보니 작은 문제도 눈에 잘 들어와요. 이 일을 계기로 현수의 평판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은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은비가 현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현수 씨,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볼 생각 있어요. 우리가 개발 중인 전기 자동차의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수는 잠시 고민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은비의 믿음에 용기를 얻어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시도해 볼게요. 현수는 냉각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전거를 수리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접근 방식을 취했다. 3주 후, 그는 기존 시스템을 약간 수정한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냉각 효율이 35%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은비와 연구팀은 현수의 제안을 검토한 후 테스트를 진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현수의 방식은 예상보다 더 효과적이었고 제조 비용도 꽤 줄일 수 있었다. 이 성공을 계기로 현수는 회사 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보조가 아니라
창의적인 문제, 해결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은비는 현수를 불러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현수 씨, 우리가 개발한 전기 자동차 모델이 국제 자동차 박람회에서 혁신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현수 씨가 디자인한 냉각 시스템이 있어요. 현수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은비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경영진에서 현수 씨를 정식 연구 개발팀의 일원으로 승진시키기로 했어요. 물론 급여도 대폭 인상됩니다. 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년 반 전, 그는 작은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대기업의 연구개발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비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이건 모두 현수 씨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에요. 현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이제 지유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집에 도착한 현수는 학교에서 돌아온 지유를 꼭 안아주었다. 지유야. 아빠한테 좋은 소식 있어. 지유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가 승진했어. 이제 우리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고. 지유 학원도 보낼 수 있어. 지유는 기쁨에 벌떡 뛰며 아빠의 목을 껴안았다. 야오, 아빠 최고. 그날 저녁, 현수와 지유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수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1년 반 전 그 우연한 만남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생각했다. 일주일 후, 현수와 지유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것은 그들이 전에 살던 반지하 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밝은 공간이었다. 지유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어 너무나 기뻐했다. 어느 날 저녁, 현수는 발코니에 서서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최은비가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현수 씨, 새집 축하해요. 현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은비 씨,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회사 인사 기록에 새 주소가 있잖아요. 은비가 웃으며 대답했다. 현수는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지유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은비를 보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안녕. 지유야. 난 최은비라고 해. 아빠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 은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유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새집 어때 마음에 들어? 은비가 물었다. 지유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방도 있고 창문도 크고 너무 좋아요. 현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딸과 은비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1년 반 전 비 오는 날 우연히 은비를 도와준 것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차를 들고 나왔을 때 지유는 이미 은비에게 자신의 새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현수 씨, 사실 오늘 온 이유가 또 있어요. 은비가 차를 마시며 말했다. 현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음 주에 우리 회사 창립 12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개발한 새 전기차 모델도 공개될 예정인데. 현수 씨가 그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했으니 무대에 올라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무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 그냥 현수 씨가 개발한 냉각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정도면 돼요. 사람들이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으면 해요. 현수는 망설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은비 씨,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작은 수리점에서. 은비는 고개를 저었다. 운이 아니에요. 현수 씨의 재능과 노력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사실 내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날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회사는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갖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지유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아빠, 해봐요. 아빠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현수는 딸의 응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한번 해볼게.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준비 자료는 내일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개인. 은비가 떠난 후 현수는 발코니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1년 반 전?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가난한 자전거 수리공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대기업의 연구원이 되어 자신의 기술을 세상에 소개하게 되었다. 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다음 날, 현수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이 개발한 냉각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신이 정말 잘하는 주제였기에 곧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나 그날 오후, 현수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연구팀의 다른 구성원인 박민재가 그를 찾아왔다. 현수 씨, 내가 개발한 시스템 코드를 무단으로 수정했다면서요? 민재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현수는 당황했다. 아니요, 제가 그런 적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 제가 작성한 코드가 오늘 아침에 변경되어 있었어요. 로그를 확인해보니 현수 씨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있더군요. 현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제 저녁 일찍 퇴근했고 그 후에는 회사 시스템에 접속한 적이 없었다. 민재 씨, 저는 어제 7시에 퇴근했고 그 후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민재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현수 씨 같은 비전공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출세하는 게 눈에 거슬렸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남의 성과를 가로채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이 말을 남기고 민재는 화를 내며 떠났다. 현수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는 즉시 IT 부서에 연락해 로그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몇 시간 후 IT 부서에서 연락이 왔다. 강현수 씨. 확인해보니 어제 저녁 9시경에 현수 씨 계정으로 원격 접속이 있었네요.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회사 내부 네트워크였습니다. 현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누군가 그의 계정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일까? 그는 이 사실을 은비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현수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은비가 그를 급히 불렀다. 현수 씨, 민재 씨의 코드 수정에 대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현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설명했다. 은비는 그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다. 알겠어요. 내가 직접 조사해 볼게요. 현수 씨는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이제 막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로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봄 두려웠다. 그날 오후 현수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때 은비가 급하게 들어왔다. 현수 씨, 좋은 소식이에요. IT 부서에서 추가 조사를 했어요. CCTV를 확인한 결과 어제 저녁에 현수 씨 컴퓨터를 사용 우사블레 한 사람은 민재 씨의 조수인 이수민이었어요. 그가 인정했어요. 민재 씨의 지시로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 했다고요. 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요? 하지만 왜 민재 씨는 항상 자신이 연구팀의 스타였어요? 그런데 현수 씨가 들어와서 주목을 받자 질투했던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일은 이미 경영진에 보고되었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거예요. 현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위치를 위협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은비 씨, 민재 씨에게 너무 심한 처벌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마 그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은비는 현수의 너그러움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현수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니 이 사건 이후 현수에 대한 회사의 평판은 더욱 높아졌다.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에 대한 존경심도 깊어졌다. 창립 기념일 행사 당일, 현수는 긴장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수백 명의 직원들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자신이 개발한 냉각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자신감을 찾았다. 저는 자전거를 수리하면서 배운 원리를 자동차에 적용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CEO가 직접 나와 현수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했다. 강현수 씨 덕분에 우리 회사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어요. 행사가 끝난 후 지우가 달려와 아빠를 꼭 안아주었다. 아빠 최고예요. 너무 멋있었어요. 현수는 딸을 안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이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날의 우연한 만남 덕분이었다. 그날 저녁, 현수와 지우, 그리고 은비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은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현수 씨, 사실 제가 그동안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현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날 우연히 당신을 만난 게 아니에요. 현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아버지는 25년 전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셨어요. 그분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타고난 재능이 있으셨죠. 하지만 사회는 그런 재능보다 학위와 자격증을 중요시했어요. 현수는 은비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다. 아버지는 큰 회사에 취직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셨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셨어요. 결국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며 평생을 보내셨죠.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저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으셨어요. 진정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면 그에게 기회를 주라고요. 은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저는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비 오는 날 당신이 제 차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당신이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요. 현수는 말을 잃었다. 그동안 그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만남이 사실은 운명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그날 일부러 제 가게 앞에서 차를 멈추신 거였어요. 은비는 작게 웃었다. 네, 사실 타이어는 펑크한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공기를 뺐어요. 당신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현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다니 화내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당신의 재능을 알아봤고 그것이 증명되었잖아요. 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다. 화낼 이유가 없죠. 은비 씨 덕분에 저와 지우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현수는 발코니에 스트랜댓 서서 부산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1년 반 전, 그는 비 오는 날 한 여성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니, 사실은 한 여성의 믿음과 기회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다. 현수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을 만났다. 2년 후, BN 모터스는 현수가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로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현수는 이제 연구 개발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자신만의 팀도 이끌게 되었다. 지우는 이제 11살이 되었고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며 활기차게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아빠는 자전거 수리공에서 대기업 연구원이 됐어. 그 모든 게 비 오는 날 유네잇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지.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